28살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복학생과 48살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여자.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그날 밤의 신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 이성의 경계선. 이것은 단순한 연애담이 아닙니다. 서로의 결핍을 파고든 아주 깊고 농밀한 구원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그 여름의 비밀을 지금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군 제대 후 늦게 복학한 탓에 학비와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하숙방은 제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죠.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이 깐깐한 분이니 조심하라고 귀띔했지만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던 그 짧은 시간, 철문이 열리며 나타난 여자의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서연. 4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는 서늘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피부 목선을 따라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낸 학생이군요. 들어와요. 2층 방이에요. 화장실은 1층을 같이 써야 하고요. 식사는 아침, 저녁 제공해요. 대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이 화끈거릴 정도로 강렬했죠. 밤에는 조용히 해줬으면 해요. 제가 불면증이 심해서요. 얇은 실내복위로 드러난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하얀 목덜미가 시야에 박혔습니다. 방에 짐을 풀면서도 계속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꿉꿉한 장마철의 공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묘한 라일락 향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그리고 저 여자와의 동거가 결코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을요. 그것은 28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래된 목조주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벽 너머의 인기척까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전달했으니까요. 2층 제 방과 1층 그녀의 안방은 구조상 대각선으로 위치해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거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밤이면 그녀의 존재는 소리가 되어 제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 11시. 그녀가 샤워를 하는 시간입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읽고 있던 전공 서적을 덮고 천장을, 아니 바닥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낡은 배관이 웅웅거리며 울릴 때마다 제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욕실 안 뿌연 수증기 속에 서 있을 그녀. 물줄기를 맞으며 고개를 젖히고 있을 그녀의 모습. 48세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여자였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추면 이내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선 화장품 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저는 침대에 누워 숨죽인 채 그 소리의 파편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같은 방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 내뱉는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을 견딜 수 없어 토해내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의 소리였죠. 남편을 잃은 지 3년 5년.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처음엔 연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에 대한 안쓰러움 같은 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감정의 색채는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다는 마음은 그녀의 외로움을 파고들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1층에서 뒤척일 때면 저 역시 2층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밑이 퀭했습니다. 잠을 좀 설쳤어요. 지훈 학생은 잘 잤어요? 무심하게 묻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뒤척임 소리에 나도 밤새 뜨거웠노라고. 네, 저도 과제가 있어서 늦게 잤어요. 거짓말을 하며 식탁에 앉았을 때 그녀가 건넨 물컵에 손이 닿았습니다.
찌릿한 정전기가 일었고 우리는 동시에 손을 뺐습니다. 아, 미안해요. 짧은 사과였지만 그녀의 당황한 눈빛 속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이 집안에 있는 젊은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의 벽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허물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막차를 놓쳐 택시를 타고 돌아온 저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의 조명이 평소보다 어둡게 낮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싸한 와인 향기가 훅 끼쳐왔죠. 지훈 씨, 이제 와요?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빈 와인병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느슨하게 흘러내려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 문제였습니다. 얇은 실크 가운 하나. 허리끈을 대충 묶어 가슴팍이 살짝 벌어진 그 옷차림은 비에 젖은 제 시선을 묶어두기에 충분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빗소리에 묻어둔 기억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평소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그냥 들어가기 추울 텐데. 차라도 한잔하고 갈래요? 아니면 술?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찝찝했지만 눈앞에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풀린 눈동자는 몽환적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에요. 그녀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비만 오면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렇게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훈 씨.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낌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위로를 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몸이 반응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그리고 가지고 싶다. 그건 명백한 수컷의 본능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불덩이 같은 체온이 빗물에 젖어 차가워진 제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훈 씨 손. 차갑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48살의 여자가 28살의 남자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손을 뿌리쳐야 할까요? 아니면 잡아당겨야 할까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그 밤, 우리 사이의 빗장 하나가 소리 없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사건은 빗장 풀린 밤 이후 며칠 뒤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열대야에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기온은 떨어질 줄 몰랐고 방 안의 습도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선풍기 바람조차 미지근해 잠을 이룰 수 없던 저는 타는 듯한 목마름에 1층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닫혀 있었을 문이 더위 때문인지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죠. 저는 발소리를 죽인 채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올라가려던 찰나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픈 건가? 순간적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 아닐까?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닐까?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안방 쪽으로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젖어있고 억눌린. 그것은 명백한 쾌락의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과 확인하고 싶다는 본능이 팽팽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시선을 던진 것입니다. 침대 위 얇은 여름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고 그 위에 서연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시트를 꽉 움켜쥔 채 다른 한 손은 자신의 몸을 배회하고 있었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슬립 사이로 하얀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미간을 찌푸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큰 것은 제 몸을 휘감는 전율이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도도하던 집주인 여자가 밤이면 이렇게 뜨거운 욕망을 품은 여자로 변한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신음이 커질 때마다 제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바지춤을 움켜쥐어야 할 만큼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아, 흑.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파르르 떨리며 이완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저는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땀방울이 그녀의 목선을 타고 흐르는 것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오래된 마룻바닥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침대 위에 늘어져 있던 서연 씨가 번개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문틈 사이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켰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2층으로 뛰어올라와 방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를 안고 싶다. 미치도록 안고 싶다. 다음 날 아침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1층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영영 그녀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그녀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녕. 하세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요. 밥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지만 국을 푸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국그릇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네. 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꼿꼿한 집주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귀끝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제 내려왔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네. 물 마시러요. 봤어요? 직설적인 물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시계 초침 소리만이 뚝딱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에 몸을 떠는 그녀를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은밀한 모습을 보았고 그녀도 그것을 압니다. 죄송합니다. 훔쳐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들려서. 그만. 그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든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물기가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스워 보였니? 나이 먹은 여자가 그러고 있는 게 추해 보였어? 아니요. 저는 즉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해주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돌적인 제 고백에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눈동자로 제 입술과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그 대화 이후 그녀는 하루 종일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층 제 방에서 서성거리던 저는 결심을 굳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간다면 우리는 영영 남남으로 어색한 집주인과 하숙생으로 남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를 여자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안방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저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잠시 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 아닌 외출복을 입은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와주길 기다렸던 사람처럼요. 들어와요.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잠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그녀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아까 한 말 진심이야? 그녀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저 서연 씨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난 48이야. 넌 이제 겨우 28이고 내 아들벌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상기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제가 본 건 48살의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서연이라는 여자였어요. 외로워서 울고 밤마다 혼자 괴로워하는 여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쳤어. 너도 나도. 네,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 좀 봐줘요. 저는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서로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 지독한 외로움의 껍질을 깨부수고 들어와 주기를. 제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격렬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뜨거웠고 입안에서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났습니다. 그녀가 제 목을 감싸 안으며 매달려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은 뜨거운 체온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부드러웠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만큼이나 격정적이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학생이 아닌 남자의 이름으로. 침대로 무너져 내린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그녀의 하얀 나신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훔쳐보았던 그날 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길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떨었습니다. 사랑해요. 서연 씨. 절정의 순간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저를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며 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열기만이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밤 산책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숙생이랑 사이가 좋네 정도였던 말들이 점차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서연 씨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동네 망신 다 시키고 자식 뻘되는 애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당장 그 총각 내보내. 서연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을 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앞을 막아서며 아주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남한테 피해준 거 있어요? 뭐? 사랑?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네,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에 신경 끄세요. 한 번만 더 서연 씨한테 함부로 말하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내쫓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우는 서연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울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지훈아, 난 무서워. 내가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할 거야. 늙은 여자가 주책이라고.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내 옆에 서연 씨가 있고 서연 씨 옆에 내가 있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 지키겠다고.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나만은 이 여자의 편이 되겠다고요. 우리 이사 가요. 아무도 우리 모르는 곳으로. 내가 돈 벌게요. 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서연 씨 먹여 살릴게요.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어디든 너랑 같이 갈게. 그날 밤 우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해 가을 서울의 낯선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서연 씨는 작은 공방을 열어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작년 겨울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저는 31살, 그녀는 51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20년의 나이 차이는 존재합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엄마랑 아들인가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그 말들이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농담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맞이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여보라는 호칭.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저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에게서는 라일락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외로움의 향기가 아닌 사랑의 향기입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나랑 살아줘서. 내가 더 고맙지. 나이 많은 여자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아. 무슨 소리.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3년 전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 식탁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다치지 않은 문틈으로 보았던 그녀의 외로움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그래서 더 애틋하고 뜨거운 이 사랑. 금지된 선을 넘은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 끝에는 달콤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그 어떤 금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세상의 시선 때문에 혹은 현실의 벽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랑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저 강지훈이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